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순간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급 아파트 복도, 차가운 대리석 바닥, 그리고 제 앞에서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 현관문. 엄마, 제발 저희 인생의 피해 좀 주지 마세요. 제 아들이 제게 한 말입니다. 피해.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내 자식한테 피해를 주는 존재였구나. 하루 전엔 큰딸한테 갔었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회사 사람들이 볼까봐 전전긍긍하더니 지갑에서 5만 원권 2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쓰세요. 저 바빠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제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딱 10만 원.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타고 사라졌죠. 그래. 회사를 경영하는 딸에게 엄마는 10만 원짜리였구나.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자식들이 날 정말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대하는 걸까? 저는 70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질문의 답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일 다니고 남의 집 설거지하고 공장에서 야간 작업하면서도 내 아이들만 잘 크면 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저를 창피해하고 피해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건 단순히 서운함을 토로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로또 1등에 당첨됐거든요. 세금 떼고도 평생 쓸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노숙자 차림으로 자식들을 찾아갔을까요? 왜 굳이 그 모진 말들을 들어야 했을까요? 그건 제가 자식들을 시험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기 전에 제 자식들의 진심을 단 한 번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엄마의 마지막 시험.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자,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자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깊은 감동을 받으셨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 인생이란 게 말이죠. 저 같은 70 노파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가끔은 하늘이 장난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만순, 올해로 70을 넘긴 할머니입니다. 젊었을 때는 참 팔자가 사나웠어요. 30 중반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때부터 혼자서 새 아이를 키워야 했거든요. 큰딸 민주, 작은아들 상현, 그리고 막내딸 은지. 셋이나 되는 자식들 입에 밥 넣어주려고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집 청소하러 다니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작업까지 했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게 됐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 아이들만 잘 크면 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으니까요. 다행히도 아이들은 모두 제 고생을 헛되게 하지 않았어요. 큰딸 민주는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이고 작은아들 상현이는 대기업 부장님, 막내 은지는 아직 대학생이지만 착하고 똑똑해서 늘 제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 있죠? 자식들이 다 잘 됐다는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이지, 이 아이들이 이 엄마를 진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명절 때 얼굴 한 번씩 비추는 걸까? 명절만 되면 아이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엄마, 미안한데 올해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엄마, 애들이 학원에 있어서. 저는 늘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하면서도 혼자 차려놓은 제사상 앞에서 울었던 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자식들 탓은 안 했어요. 다들 바쁘니까, 다들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매주 습관처럼 사던 로또 복권, 그게 당첨된 겁니다. 그것도 1등으로요. 판매점 아저씨가 확인해 주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복권을 제대로 쥐지도 못했어요. 세금 떼고도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대박 나셨네요. 어떡하실 거예요? 아저씨가 축하한다고 신나서 떠들었지만 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돈이 과연 축복일까? 아니면 저희 가족을 망가뜨릴 재앙일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탁자 위에 로또 복권을 올려놓고 한참을 그것만 바라봤어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하지? 아이들한테 나눠줘야 하나? 그런데 말이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저를 진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머니니까 의무감으로 대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평생을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기 전에 내 자식들의 진심을 한 번만 확인해 보자. 마음을 먹고 나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 못되게 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어머니로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젊을 때 청소일 다니며 입던 그 옷이요. 냄새도 나고 얼룩도 잔뜩 진 옷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딱 필요한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도 일부러 산발로 만들고 얼굴에 흙도 묻혀봤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참 초라했습니다. 마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사는 노숙자 같았죠. 이런 모습으로 자식들 앞에 서려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만순아,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 한 번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큰딸 민주의 회사였습니다. 민주는 늘 바쁘다고 늘 할 일이 많다고 했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찾아가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민주야, 너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엄마가 이렇게 초라해져도 그래도 엄마라고 안아줄 수 있니? 회사가 있는 외곽 지역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건물이 으리으리하게 서 있고 그 앞에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건물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민주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다리도 저려왔지만 참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고급 세단 한 대가 회사 앞에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 제 큰딸 민주였습니다. 민주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습니다. 제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딸이 이렇게 잘 커져서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론 왠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민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도 갈라지게 냈어요. 인주야. 민주는 차에서 막 내리다가 불쑥 나타난 초라한 노인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에서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아, 내 딸이 날 이렇게 보는구나. 누구세요?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인데. 민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저를 피해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민주의 팔을 잡았어요. 민주야, 나다. 너희 엄마, 만순이다. 민주는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을 떡 벌렸어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꼴이에요? 민주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볼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민주는 재빨리 제 팔을 잡아 끌고 건물 뒤편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누가 보면 저 완전 불효녀 되는 거 아세요? 민주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인주야, 엄마가 사업을 잘못해서 쫄딱 망했단다. 네? 무슨 사업이요? 그냥 조그만 가게 하나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지금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난처한 표정으로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엄마 저 지금 정말 바빠요. 회의도 있고. 민주는 말을 하면서도 주변을 계속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갑을 꺼내서 5만 원권 2장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일단 이거라도 쓰세요. 내일 제가 전화할게요. 지금은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딱 10만 원. 그리고 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타더니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에 쥐어진 돈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회사를 경영하는 딸에게 엄마는 10만 원짜리였구나. 창피한 존재였구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주의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면서요. 그래도 내 딸인데. 그래도 내가 낳아서 키운 딸인데. 버스에 올라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은 어느새 깜깜해졌고 차창에 비친 제 초라한 모습이 보였어요. 민주가 준 10만 원은 주머니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단 한 푼도 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제 상현이를 찾아가 봐야겠구나. 아들은 좀 다를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지만 저는 다음 날을 기약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작은 아들 상현이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상현이는 더 잘 살고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했으니 어쩌면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으면서요. 하지만 가슴 한쪽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했어요.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꿈속에서도 민주가 저를 외면하는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떴을 때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오늘은 작은 아들 상현이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상현이는 민주보다 훨씬 더 잘 나갔어요.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 부장까지 올라간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상현이는 좀 다르겠지? 아들이잖아.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어젯밤에 입었던 그 초라한 옷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비참한 모습이더군요. 하지만 이게 제 진짜 계획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의 진심을 보려면 제가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상현이는 서울 한복판, 그것도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초대받아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로비에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경비 아저씨들이 정장을 입고 서 있고 우리 아들이 이런 데서 사는구나 싶어서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제가 그 집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주눅이 들었었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상현이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경비 아저씨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저기 1204호에 사는 이상현이가 제 아들인데요. 경비 아저씨는 제 초라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리 연락은 하셨어요. 요즘 아파트 보안이 엄격해서. 아니요. 깜짝 방문이에요. 금방 다녀올게요. 경비 아저씨는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를 들여보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상현아, 엄마를 어떻게 맞이해 줄래? 1204호 앞에 섰습니다. 깨끗한 현관문 앞에 서니 제 모습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상현이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있었어요. 집에서도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있다니. 상현이는 저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아래층에서 분명히. 상현아, 제가 목소리를 내자 상현이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분노. 상현이의 눈빛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상현이는 재빨리 복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볼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민주와 똑같았습니다. 상현아. 엄마가 지금 정말 엄마, 일단 들어와요, 빨리. 상현이는 저를 안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복도 구석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이게 무슨 꼴이에요? 누가 우리 집까지 알려줬어요? 상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상현아. 엄마가 사업을 망쳐서 지금 갈 곳이 없단다. 잠시만. 정말 잠시만. 신세 좀 지면 안 되겠니? 상현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무슨 사업을 하셨다고? 식당을 하나 열었는데 사기를 당했단다. 지금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고. 제가 애절하게 말하자 상현이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러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저희 집은 안 돼요. 애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엄마가 이런 모습으로 계시면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안 좋은 영향? 손자들에게 할머니가 안 좋은 영향이라고? 상현아.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그건 알아요. 그건 알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엄마, 왜 이렇게 사세요? 왜? 상현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질 정도로요. 그러자 상현이는 화들짝 놀라며 다시 목소리를 낮췄어요. 엄마, 제발 저희 인생에 피해 좀 주지 마세요. 저도 회사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정말 곤란해요. 피해? 내가 내 자식한테 피해를 주는 존재구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엄마, 일단 여기 있는 돈 좀 드릴게요. 상현이는 지갑을 꺼내더니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5만 원권 5장. 민주보다는 많았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서 고시원이나 찾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희 집에 이런 식으로 오지 마세요.
상현이는 제 손에 25만 원을 쥐어주더니 저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상현아, 정말 하루만이라도 안 돼요, 엄마.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과 함께 상현이는 제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현관문으로 걸어가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스스로 좀 챙기고 사세요. 저희한테 의지하지 말고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25만 원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 돈이 쇳덩이처럼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민주는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주면서 내일 전화할게라고 했는데 상현이는 아예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복도에 혼자 서 있으니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천천히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서 비상계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런 모습 더 이상 누구한테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상계단에 앉아서 저는 손에 쥐어진 돈을 다시 봤습니다. 민주가 준 10만 원과 상현이가 준 25만 원. 합쳐서 35만 원. 내가 평생 이 아이들한테 쏟아부은 게 35만 원밖에 안 되는 건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비상계단은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를 때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빼곡히 들어선 빌딩들, 그 안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 제 자식 둘이 있겠죠. 저를 창피해하고 피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제 자식들이요. 그래도 은지는 다를 거야. 내 막내 은지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갔어요. 아파트를 나올 때 경비 아저씨가 또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은지를 생각했습니다. 막내딸 은지. 대학생이라 돈은 없지만 항상 따뜻한 우리 은지. 명절 때마다 유일하게 찾아오는 은지. 전화할 때마다 엄마 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은지. 은지야, 너는 엄마를 진짜 사랑해 주는 거지? 버스에 올라타면서도 저는 은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큰딸과 아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컸지만 은지만은 다를 거라는 희망이 제 마음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해가 지는 게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참 예뻤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붉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은지를 만나러 가야지. 은지는 분명 다를 거야. 그날 밤 저는 은지의 전화번호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어요.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내일 직접 만나서 은지의 진심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민주가 준 10만 원, 상현이가 준 25만 원. 그 돈들은 제 지갑에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단 한 푼도 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 돈은 제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민주의 차가운 눈빛과 상현이의 단호한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걸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민주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친구들이 다 새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민주만 헌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어느 날 민주가 울면서 돌아왔었어요. 친구들이 놀렸다고.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청소 일을 더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민주한테 새 운동화를 사줬죠. 민주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엄마 사랑해. 라고 소리치며 제 목을 껴안았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상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학교 때 학원비가 없어서 못 다닌다고 울었을 때 제가 야간 공장 일까지 더 뛰어서 학원비를 마련해 줬었죠. 상현이가 그때 뭐라고 했더라. 엄마, 나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편하게 해준다더니 이제는 연락도 하지 말래.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어요. 어린 민주와 상현이가 제 손을 잡고 웃으면서 걷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아침 8시 저는 일어나서 씻고 또다시 그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막내딸 은지를 만나러 가야 해요. 은지만큼은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은지는 대학교 근처 옥탑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월세가 싸다고 공부하기 좋다고 하면서 그곳으로 이사 간 지 1년쯤 됐죠. 제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숨이 차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대학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젊은 학생들이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은지도 저렇게 씩씩하게 다니고 있겠지. 은지네 옥탑방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빌라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철문. 제 마음까지 낡고 초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무릎이 아팠어요. 나도 이제 늙었구나. 4층까지 올라가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심장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 앞에 섰습니다. 철제 계단이었는데 녹이 슬어 있었어요. 조심조심 올라가니 작은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은지의 집이었죠. 은지야, 엄마가 왔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구세요?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문이 열리더니 잠옷바람에 은지가 나왔습니다. 은지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밤새 공부했나 봐요. 은지는 저를 보자 눈을 깜빡이더니 천천히 입을 벌렸습니다. 누구? 엄마? 은지야, 제가 대답하자 은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나 상현이처럼 짜증이나 당황이 아니었어요. 순수한 걱정과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왜 이런 옷을 입고 계세요? 은지는 제 더러운 옷차림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바로 제게 달려들어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이틀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엄마, 들어와요. 빨리요. 은지는 제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은 정말 좁았어요. 작은 책상 하나, 이불 하나, 그리고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엄마, 앉으세요. 아니에요. 일단 씻으세요. 제가 물 데워 드릴게요. 은지는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작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고 수건을 꺼내고 자기 옷을 꺼내서 제게 건네주었어요. 엄마, 일단 씻고 옷 갈아입으세요. 제 옷이지만 엄마가 입으시면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은지야. 괜찮단다.
저는 은지가 준 옷을 받아들고 작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도 정말 좁았어요. 샤워기도 없고 그냥 세면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수건에 물을 적셔서 얼굴을 닦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은지의 헌 티셔츠를 입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그 옷을 입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은지가 작은 냄비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냄비가 하나밖에 없나 봐요. 계란도 없었습니다. 그냥 라면만 끓이고 있었죠. 엄마 배고프시죠?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은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은지가 지금 얼마나 놀라고 걱정하고 있는지. 은지야, 미안하다. 엄마 왜 미안해요? 엄마가 저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은지는 라면을 냄비째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젓가락 2개를 꺼냈어요. 엄마 같이 먹어요. 아니다. 너 먹어라. 엄마는 배 안 고프다. 엄마가 안 드시면 저도 안 먹어요. 은지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라면을 한 입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라면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은지의 마음이 따뜻해서였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엄마가 사업을 망쳤단다. 사업이요? 무슨 사업을 하셨는데? 작은 식당을 하나 열었는데 사기를 당했어. 지금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은지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엄마, 왜 그 얘기를 진작 안 하셨어요?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지. 근데 정말 갈 데가 없어서 민주랑 상현이한테도 갔었는데. 언니랑 오빠한테요? 응. 그런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언니랑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인주는 10만 원 주더라. 상현이는 25만 원 주면서 연락하지 말래.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은지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엄마, 은지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엄마 저는 엄마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엄마는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은지야, 엄마 여기 있어요. 여기서 저랑 같이 살아요. 좁지만 괜찮아요. 제가 아르바이트 더 할게요. 은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지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엄마 저 학교 그만둘래요. 뭐, 휴학할게요. 아니 아예 자퇴할게요. 그리고 일 더 해서 엄마 모실게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은지야. 무슨 소리야? 넌 이제 졸업 얼마 안 남았잖아. 괜찮아요, 엄마. 학교는 나중에 다시 다니면 되죠. 지금은 엄마가 더 중요해요. 은지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진짜구나.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민주의 10만 원도 상현이의 문전박대도 아니었습니다. 은지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은지야. 안 돼. 왜요? 엄마가 평생 저희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모실 차례예요. 은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은지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은지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 아이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은지야, 사실은 주머니에서 로또 복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받은 당첨 확인증도 함께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은지가 복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확인증을 읽더니 눈이 점점 커졌어요. 엄마, 이게 로또 1등? 그래. 은지야, 엄마가 당첨됐단다. 은지는 한참 동안 복권과 확인증을 번갈아 보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엄마가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였어. 노숙자처럼 꾸며서 가서 너희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단다. 은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은지야, 민주는 10만 원을 줬고 상현이는 문을 닫았어. 그런데 너는 너의 미래를 포기하려고 했지.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살면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야. 돈이 아니라 너의 그 마음이. 은지는 제게 와락 안겼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은지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두 사람 다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엄마, 언니랑 오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생각 좀 해봐야겠다. 너희 언니 오빠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은데. 엄마가 상처받으셨을 텐데. 괜찮아. 은지야, 엄마는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받았으니까. 저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이제 민주랑 상현이한테 말해야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진심도 전해야겠어. 은지와 한참을 울고 나니 방 안 공기가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제 손을 놓지 않고 계속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민주와 상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게 등을 돌렸던 그 아이들. 엄마는 언니랑 오빠한테 연락해 볼까 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엄마, 언니랑 오빠가 알면 태도가 바뀔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바뀌겠지. 그게 문제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민주와 상현이가 달려올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원하는 건 돈 때문에 달라지는 마음이 아니야. 진짜 마음이었는데. 엄마, 은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작은 옥탑방 안에서 우리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엄마, 그래도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언니랑 오빠도 어쩌면 후회할 기회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물론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뀐다면 실망스럽겠지만 그래도 엄마를 향한 진짜 마음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은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제 딸이 맞아요. 민주와 상현이한테도 기회를 줘야 했습니다. 비록 그게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진다 해도요. 그런데 엄마,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생각해 둔 게 있었어요. 엄마는 대부분을 기부하려고 해. 엄마처럼 힘든 할머니들을 위해서.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그리고 너한테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은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은지야. 넌 자격이 있어. 학교 마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엄마, 그게 엄마의 진짜 마음이야.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날 사랑해준 내가
이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엄마는 믿어. 은지가 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은지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울지 마. 울지 마. 이제 좋은 일만 생각하자. 엄마, 그럼 언제 언니랑 오빠한테 연락할 거예요? 오늘 당장 해야겠지. 미루면 미룰수록 마음만 더 복잡해질 것 같아.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어요. 은지가 새 스마트폰 사준다고 했었는데 저는 이게 편하다고 거절했었죠. 먼저 민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후에 민주가 받았습니다. 엄마? 민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민주야, 엄마다.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잠깐만 시간 좀 내줄래? 중요한 얘기야. 민주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또 돈 필요하신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빨리 말씀하세요. 어제 내가 준 10만 원 있지? 네, 그건 왜요? 엄마가 사실 로또에 당첨됐단다. 1등으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네? 뭐라고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또 1등. 엄마가 당첨됐어. 그래서 어제 노숙자 차림으로 간 건 너희들을 시험해 보려고 한 거였단다. 거짓말이시죠? 아니야. 진짜야. 그럼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민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가 너희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어. 돈이 있을 때랑 없을 때 너희가 날 어떻게 대하는지. 엄마, 민주야, 너는 10만 원을 줬지. 그리고 회사 체면 때문에 날 빨리 보내려고 했어. 민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실망했어. 정말 실망했단다. 엄마, 저는 그때 정말 바빴어요. 그리고 엄마가 갑자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니까 놀라서. 변명은 됐어. 엄마는 내 진짜 마음을 봤으니까. 엄마,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역시나 민주가 제일 먼저 물어본 건 돈이었습니다. 대부분 기부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한테는 최소한만 남겨줄 생각이야. 뭐라고요?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민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무해? 엄마를 10만 원짜리로 취급한 게 더 너무한 거 아니니? 엄마, 민주야, 엄마가 내게 실망한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엄마를 창피하게 여긴 거. 그게 제일 슬펐어. 민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제 상현이한테도 전화해야겠구나. 상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현이는 금방 받았어요. 엄마, 상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상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연락하지 말라고. 들어만 봐. 엄마가 로또 1등에 당첨됐어. 뭐? 어제 내가 25만 원 주면서 문 닫았지? 그거 다 엄마가 시험해 본 거였어. 상현이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농담도 정도가 있죠. 로또가 그렇게 쉽게 당첨되는 줄 아세요? 진짜야. 은행 확인증도 있어. 설마. 상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현아, 너는 엄마를 피해라고 했지. 내 인생에 방해가 된다고. 엄마, 저는 그때 상황이. 상황이 뭐가 중요해? 너에게
엄마는 아파트 복도에서 쫓아내야 할 존재였잖아. 엄마,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너한테 남겨줄 재산은 별로 없을 거야. 대부분 기부하기로 했거든. 엄마, 그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엄마 아들인데? 아들. 내가 엄마한테 아들 노릇했니?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상연아. 엄마가 원했던 건 내 돈이 아니었어. 그냥 엄마라고 안아주는 거. 그것만 원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현이가 말없이 있었어요. 엄마는 내가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그냥 엄마를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 천천히 생각해봐. 엄마는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은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그럴까? 네, 엄마. 언니랑 오빠도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은지야, 네, 엄마. 우리 이제 어디 가서 살까? 이 좁은 옥탑방 말고. 엄마, 저는 여기도 좋은데요. 아니야. 엄마랑 같이 살 집을 구해야지. 넓진 않아도 따뜻한 집으로.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다면 어디든 좋아요. 그날 오후 저희는 함께 부동산을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은지가 제 팔을 꼭 잡고 걸었어요. 거리를 걷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엄마, 저기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고 갈까요? 그래, 먹자. 우리는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떡볶이였어요. 은지와 마주 앉아 떡볶이를 먹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은지가 제 얼굴을 보고 웃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떡볶이가 맛있어요? 응,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날 저녁 우리는 작지만 아늑한 투룸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은지의 학교에서 가깝고 햇볕이 잘 드는 집이었어요. 엄마, 여기 진짜 좋다. 은지가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민주와 상현이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정말 후회하는 마음을 가질지, 아니면 그냥 돈만 탐낼지. 제발 엄마 마음을 알아줬으면.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진짜 마음을 찾을 수 있기를, 돈이 아닌 사랑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매일 아침 학교 가면서도 엄마 저녁에 뭐 해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민주와 상현이한테 전화한 이후로 두 아이한테서 연락이 왔거든요. 처음엔 하루에 몇 통씩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이 왔지만 읽지 않았어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그런데 오늘 아침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지는 아직 학교에서 안 돌아왔고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민주예요. 민주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문을 열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문을 열었어요. 민주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해서 가리려고 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민주가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와.
저는 한숨을 쉬며 민주를 안으로 들였어요. 민주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엄마 새 집이 좋네요. 그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날 이후 엄마가 회사 앞에 오셨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창피했어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엄마가 창피했구나.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를 창피하게 여긴 제가 창피했다는 거예요. 민주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게 너무 싫었어요. 친구들이 놀렸고 선생님들도 저를 다르게 봤어요. 알아. 그래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절대 다시는 그런 취급받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고생하시는 걸 알면서도 저는 엄마를 멀리했어요. 민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항상 남들 눈치를 봤어요. 누가 제 과거를 알까봐 전전긍긍했고, 그래서 그날도 엄마가 그런 모습으로 오시니까 본능적으로 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10만 원 쥐어주고 보냈구나. 엄마, 민주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어요. 엄마 저 정말 못된 딸이에요.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엄마를 창피해했어요. 저는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큰딸이 이렇게 우는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어요. 인주야, 네 엄마, 너 지금 우는 게 진짜 후회해서야? 아니면 로또 당첨금 때문이야? 민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진짜 아니에요. 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정말이에요. 엄마가 전화하신 그날부터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계속 생각났어요. 민주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첩이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어린 민주가 새 운동화를 신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 제가 서 있었죠. 젊었을 때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 운동화. 엄마가 밤새 일하셔서 사주신 거잖아요. 기억하니? 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엄마가 제 도시락에 늘 계란 2개씩 넣어주시던 것도. 엄마는 계란 안 드신다면서. 민주가 또 울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걸 다 알면서도 엄마를 외면했어요. 제 성공이 더 소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주야, 엄마는 엄마 돈은 필요 없어요. 진짜예요. 저는 그냥 엄마한테 용서받고 싶어요. 민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를 진짜 딸로 대하고 싶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정말 진심일까? 정말? 제 마음속에서 의심과 믿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의 눈을 보니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요. 민주야, 엄마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네, 엄마.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민주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돌아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민주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진심일까? 정말 진심일까? 그날 저녁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상현이었어요. 엄마, 저 상현이에요. 문을 열자 상현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주보다 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양복도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상현이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민주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어요. 엄마, 저 상현이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한참을 입만 벙긋거리더니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절 용서해 주세요.
상현아, 일어나.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그날 엄마를 문 밖으로 밀쳐낸 거 평생 후회할 거예요. 엄마,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서 청소하시는 엄마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 상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저는 못 본 척 했어요. 친구들이 볼까봐. 창피해서. 상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겁한 짓인지 알면서도 저는 엄마를 외면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취직한 후에도 계속 엄마를 멀리했어요. 상현아, 아내한테도 엄마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우리 집이 가난했다는 거, 엄마가 고생하셨다는 거 다 숨겼어요. 상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날 엄마가 오셨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숨기고 싶었어요. 아내가 아이들이 알까봐. 엄마를 피해라고 한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에요. 엄마,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진짜로요. 저는 그냥 엄마 아들로 살고 싶어요. 창피하지 않는 아들로요. 상현이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상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상현아,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니까. 상현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상현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너 진심이니? 네, 엄마. 진심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고? 절대 아니에요. 엄마가 로또 당첨금 다 기부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엄마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상현이의 눈빛이 절실했습니다. 상현아, 네, 엄마. 엄마한테 시간 좀 줘. 엄마도 생각을 정리해야 해. 네, 알겠어요. 상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다시 올게요. 매일이라도 올게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상현이가 나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 아이들 진심인 걸까? 정말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민주와 상현이의 후회가 진짜인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가 돌아온 거예요. 엄마, 저 왔어요. 은지가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제 얼굴을 보고는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은지야, 저는 은지에게 민주와 상현이가 다녀간 얘기를 했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듣더니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엄마는 잘 모르겠어. 진심인지 아닌지. 엄마,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랑 오빠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엄마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천천히 지켜보면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래, 그래야겠지. 은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보름달이었습니다. 민주야, 상현아, 너희들이 정말 진심이라면 엄마한테 보여줘.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천천히 보여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와 상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후회하는 그 눈빛들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민주와 상현이는 정말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처음엔 하루 걸러 한 번씩, 그러다 나중엔 매일. 민주는 퇴근하고 와서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왔고, 상현이는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받아주지도 완전히 거절하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그 아이들을 대했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샤인머스켓이에요. 민주가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을 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민주야, 이런 거 안 사와도 돼. 아니에요, 엄마.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요. 민주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진심일까? 정말 돈 때문이 아닐까? 상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말마다 와서 청소도 하고 무거운 짐도 옮겨주고 예전엔 한 번도 하지 않던 일들이었죠. 엄마, 이 선반 좀 높은데 달아드릴게요. 상현아, 괜찮아. 은지가 해줄 수 있어.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학교 앞에서 오빠를 봤는데, 오빠가 누군가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데? 은지가 주저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엄마 비위 좀 맞춰놔야지. 그래야 재산 분배 때 유리하잖아 라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역시 그랬던 거구나. 다음 날 민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제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아이들이랑 남편이 엄마 뵙고 싶대요. 갑자기 네,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 가족끼리 식사라도 하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민주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녁 무렵 민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아파트였어요. 민주의 남편과 두 아이가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손주들이 달려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이었습니다. 예전에 명절에 한 번씩 봤을 때보다 훨씬 컸더라고요. 그래. 많이 컸구나. 할머니, 우리 할머니 진짜 부자래요. 큰 손주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제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그러던. 엄마가요. 할머니가 로또 당첨되셔서 우리도 좋은데 여행 갈 수 있대요. 민주가 황급히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를. 엄마 그게 아니라. 인주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거니? 엄마 그냥. 할머니가 여유 생기셨다고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돈이 생겨서? 민주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민주야, 엄마가 일주일 동안 지켜봤어. 내가 매일 찾아오고, 과일 사오고, 잘해주는 거. 엄마. 처음엔 진심인 줄 알았어. 정말 후회해서 그러는 줄 알았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니? 아이들한테까지 할머니 돈 얘기를 해? 엄마 오해예요. 정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뭔데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손주들이 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의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해? 너희가 날 며칠 동안 속인 건데 속인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거짓말하지 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엄마한테 진짜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동시에 재산 걱정도 됐어요. 그게 잘못인 건 알아요. 하지만 됐어. 이제 엄마는 다 알았어.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민주야, 너한테 줄 재산은 없어. 그냥 딱 이 집만 남겨줄게. 그것도 명의만. 엄마가 죽고 나서 받을 수 있을 거야. 엄마, 이제 그만 연락해. 엄마도 지쳤어. 민주의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돈이었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상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어요. 엄마, 뭐니?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오해예요, 엄마. 저는 진짜 상현아, 너도 똑같잖아. 은지가 봤어. 내가 전화 통화하는 거. 상현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엄마 비 맞춰놔야지라고 했지.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 엄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됐어. 너한테도 이 집 명의만 넘겨줄게. 그 외에는 없어. 다 기부할 거야. 엄마,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한데? 너희들이 날 필요로 한 적이 있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상현아. 이제 연락하지 마. 엄마는 은지랑 조용히 살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은지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지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언니한테 전화 왔던데. 저는 은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저 있잖아요. 은지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은지야, 네, 엄마. 엄마는 정말 바보였나 봐. 그 아이들이 변했을 거라고 믿었어. 엄마, 결국 돈이었어. 다 돈 때문이었던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민주와 상현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아이들의 눈물도 후회도 다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야. 어쩌면 진심도 있었을지 몰라. 하지만 그 진심보다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컸던 거겠지.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주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상현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민주한테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돈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도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상현이한테서 엄마, 은지가 들은 건 맞아요. 제가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체면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엄마한테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체면? 친구 앞에서 체면 지키려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럼 그게 내 진짜 속마음 아니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주야, 상현아. 너희들이 진심이었다면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 제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주와 상현이한테 더 이상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은지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또 못 주무셨어요? 응, 잠이 안 오더라.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엄마한텐 내가 있잖아. 저는 은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지만 있으면 됐어요. 민주와 상현이는 이제 없는 셈 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와 상현이한테서 매일같이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끊어버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은지는 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줬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할까요? 그래. 가자. 저희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선선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언니랑 오빠 걱정 안 하세요? 왜? 아무리 그래도 엄마 자식들인데.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받으시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이제 지쳤어. 그 아이들한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엄마, 너만 있으면 돼. 너 하나로 충분해.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은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니네. 은지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언니? 은지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요? 왜 그래? 제가 물었지만 은지는 계속 전화를 듣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언니. 지금 바로 갈게요. 은지가 전화를 끊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오빠가 큰 사고를 당했대요. 뭐? 차 사고래요. 지금 응급실에 있대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상현이가 사고를? 엄마, 병원 가봐야 해요. 은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상현이가, 내 아들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실망했어도 상현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민주가 응급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민주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상현이가 어떻게 된 거니? 차 사고예요. 트럭이랑 부딪혔대요. 지금 수술실에 있어요. 민주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뭐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해요. 근데 다리를 크게 다쳐서. 민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어머니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환자분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만 왼쪽 다리 골절이 심해서 당분간 걷기가 힘들 겁니다. 재활 치료를 잘 받으시면 회복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고 나서 상현이가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얼마 후 상현이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더니 저를 봤어요. 엄마, 상현이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그래. 상현아. 엄마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상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지금은 쉬어야지. 아니에요, 엄마. 지금 말해야 해요. 상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사고 나기 직전에 생각했어요. 이렇게 죽으면 엄마한테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 못하는구나라고. 상현아. 엄마, 저 정말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돈 생각이 안 났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진짜예요. 상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노숙자 차림으로 오셨을 때 제가 문 닫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매일 밤 꿈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엄마가 문 앞에 서 계신 모습이. 상현아. 그만해. 지금은 쉬어야 해.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상현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친구한테 그런 말 한 거 정말 잘못했어요. 그건 제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 앞에서 허세 부린 거였어요. 속으로는 엄마한테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저를 용서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만은 믿어주세요. 제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것만은.
상현이가 기력이 떨어지는지 눈을 감았습니다. 간호사님이 들어오셨어요. 환자분 지금 쉬어야 해요.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저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주가 복도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민주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인주야, 엄마 제가 손주들한테 그런 말 한 거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돈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민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더 큰 건 엄마를 향한 미안함이었어요. 제가 평생 엄마를 창피해했던 것, 가난을 부끄러워했던 것.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 상현이 사고 소식 듣고 달려오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엄마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민주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돈 다 가져가세요. 전부 기부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엄마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를 창피해하지 않는 딸이 되고 싶어요. 저는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진심이 보였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인주야, 네, 엄마. 엄마도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너희들 마음도 복잡했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은지가 저와 민주를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언니도 오빠도 진심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저는 두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회복실에 누워있을 상현이를 생각했어요. 내 아이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 아이들이잖아. 인주야, 네, 엄마. 엄마도 미안해. 너무 단호하게 대했던 것 같아. 민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그럴 만했어요. 저는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야, 상현아, 은지, 너희 셋 다 엄마의 소중한 자식들이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도 완벽한 엄마가 아니었으니까. 민주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민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병실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민주, 은지, 그리고 저. 셋이서 의자에 앉아 상현이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어요. 새벽 무렵 상현이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더니 저희를 봤어요. 엄마, 누나, 은지, 그래. 상현아, 다 여기 있어. 엄마 진짜 오신 거예요? 그럼 가짜니? 바보야. 상현이가 웃었습니다. 아픈데도 웃고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상현아,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앙금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이 완벽하지는 않아. 돈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체면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거야. 민주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상현이는 병상에서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 상처 주고받으면서도 결국엔 함께 있는 게 가족이구나. 상현이가 태어난 건 한 달 후였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엄마 제가 부축할게요. 민주가 상현이를 부축했습니다. 은지는 짐을 들고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어요. 엄마, 저 누나네 집에서 좀 있을 거예요. 재활치료 받으면서요. 그래. 그러려. 상현이네 아내도 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어색하게 인사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남편한테 어머님 덜 찾아뵙게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야. 며느리 탓이 아니야. 상현이가 원래 그런 아이였어.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아이들도 데리고 올게요. 그래. 고맙구나. 그렇게 상현이는 민준의 집에서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은지는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로또 당첨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대부분을 기부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민주와 상현이한테도 조금은 남겨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새 아이를 불러 모았습니다. 상현이는 아직 목발을 짚고 있었고 민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은지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모았어. 새 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로또 당첨금을 어떻게 쓸지 결정했단다. 민주와 상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긴장하는 게 보였습니다. 먼저 당첨금의 60%는 독거노인 복지재단에 기부할 거야. 엄마처럼 외롭고 힘든 할머니들을 위해서. 네, 엄마. 좋은 생각이에요.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20%는 은지 몫이야. 엄마, 은지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은지야, 너는 자격이 있어. 학교 마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제가 말을 멈추자 민주와 상현이가 숨을 죽였어요. 민주랑 상현이가 나눠 갖거라. 각자 10%씩. 엄마. 민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그것도 과분해요. 아니야. 너희도 엄마 자식들이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 상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뭐니? 제 몫도 독거노인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제가 깜짝 놀라 상현이를 쳐다봤습니다. 상현아? 엄마, 사고 나고 나서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엄마가 계시는 게 제일 소중했어요. 상현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벌어서 살 수 있어요. 다리 다쳤지만 머리는 멀쩡하니까요. 그 돈으로 엄마처럼 힘든 분들을 도와주세요.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엄마. 제 몫도 기부해 주세요. 민주야, 너도. 네. 엄마가 이번에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너희들.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요. 상현이가 말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밥 먹어요. 엄마가 요리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사드릴게요. 그냥 같이 있어주세요. 민주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는 꼭 같이 보내요. 이제 바쁘다는 핑계 안 할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은지가 저를 안아줬고 민주와 상현이도 다가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네 식구가 한데 모여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상현이는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이제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조금 절뚝거리긴 하지만요. 약속대로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는 모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민주와 상현이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 눈치만 보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고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민준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손주들이 저한테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오늘 뭐 먹어요? 글쎄,
엄마가 뭐 준비했을까? 민주가 부엌에서 음식을 날랐습니다. 직접 만든 요리였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제가 만들어 봤어요. 맛없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 고맙구나. 밥을 먹으면서 상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저희 집들이 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너희 집 네. 새로 이사했어요. 작은 아파트인데 엄마 방도 하나 만들어뒀어요. 엄마 방? 네. 가끔 오셔서 묵고 가실 수 있게요. 물론 억지로는 아니고. 상현이가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래, 갈게. 고맙다. 상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주들이 방에서 놀고 있을 때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저희한테 아직도 섭섭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섭섭하지. 아직도. 민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일들이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아. 엄마를 창피해 했던 것도, 문 닫았던 것도. 엄마, 하지만 말이야. 제가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너희가 노력하는 걸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평생이라도 노력할게요. 평생까지는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웃자 민주도 따라 웃었습니다. 상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 완벽한 자식은 못 될 것 같아요. 가끔 또 실수할 수도 있고요. 알아. 그래도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예요.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그래. 엄마도 알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야.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아있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진짜 가족이니까. 은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정말요? 완벽하게 행복하진 않아. 아직도 가끔 속상할 때가 있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해. 너희가 옆에 있으니까. 은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은지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로또 당첨된 거 후회 안 하세요? 무슨 소리니? 그게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잘 됐어.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으니까. 그렇긴 하네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잖아. 그걸 확인했으니까 됐어.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민주, 상현이, 은지. 셋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들은 엄마를 이렇게 사랑했었지.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야.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아온 통장이었어요. 아이들 학비, 생활비, 결혼자금. 다 여기서 나갔었죠. 이제 이 통장은 필요 없었습니다. 로또 당첨금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 통장은 버릴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의 증거였으니까요. 내가 엄마로 살아온 세월의 증거. 다음 날 복지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기부금으로 만순 독거노인의 집이라는 복지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요? 네, 할머니. 할머니 이름을 딴 복지시설이에요.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딴 복지시설이라.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저녁에 아이들한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들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아이들의 칭찬에 제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구나.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것. 1년이 흘렀습니다. 만순 독거노인의 집은 잘 운영되고 있었고 많은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가끔 서로 서운한 일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면하지는 않았어요. 서로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주는 이제 엄마 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사 사람들한테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복지시설 만드셨어요. 대단하시죠? 상현이도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하면서 졸졸 따라다녔어요. 은지는 여전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지만 계속 저와 함께 살았어요. 엄마, 저 이사 안 갈래요. 엄마랑 계속 살 거예요. 은지야, 너도 결혼해야지. 나중에 생각할게요. 지금은 엄마가 더 좋아요. 어느 봄날 저희 네 식구는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벚꽃이 한창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는데 민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완전히요? 저는 웃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야. 가끔 아쉬울 때도 있어. 그때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제가 아이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좋아.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노력하면서 사는 지금이 이게 진짜 가족 아니겠니? 상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완벽한 가족은 없죠. 하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노력하는 가족은 있는 것 같아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가족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잖아요. 민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평생 후회하는 게 있어요. 좀 더 일찍 엄마한테 잘할 걸. 더 일찍 사랑한다고 말할 걸. 인주야. 하지만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상현이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엄마. 사랑해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저는 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소중한 자식들이었어요. 엄마도 사랑해. 너희 셋 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곁을 지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했어요. 로또 1등 당첨금. 그건 엄청난 돈이었지만 진짜 보물은 따로 있었어. 바로 가족의 진심.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노력하면서 사랑하는 이 마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손주들과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민주와 상현이, 은지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웃고 떠들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한 행복이야.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민주와 상현이는 여전히 서툴고 가끔 실망스러울 때도 있다.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로또에 당첨되어서 행운이었던 건 돈 때문이 아니라 가족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인생, 아이들과 함께 천천히 서툴게라도 사랑하며 살아가련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만순아, 너 잘 살았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이제 조금은 쉬어도 괜찮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의견과 함께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